여러분은 혹시 할인물 좋아하시나요? 할인물이란 한 명의 남주인공을 놓고 3인 이상의 히로인이 경쟁하는 연애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할인물은 히로인들과 어떤 일을 겪는지, 어떤 캐릭터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결국은 누구랑 이어지는지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러브 코미디가 아닌 장르에서도 종종 하렘 전개가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매력 어필에만 치중하면 이게 대체 할인물인지 성인물인지 모를 전개가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할인물 중에서도 특히 수위가 높았던 애니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새 여동생 마왕의 계약자는 주인공이자 평범한 고등학생인 토조 바사라가 어느 날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재혼 선언을 당하게 되고 의붓 여동생 2명을 데리고 오더니 함께 살라고 하면서 정작 아버지는 해외 출장을 가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여동생의 정체는 사실 마왕과 서큐버스였는데요. 심지어 그녀들과 주종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애니의 원작은 라노벨입니다. 사실 원작자인 오에스 테츠토는 작품을 썼다 하면 높은 수위를 가지고 있어 정말 선만 안 넘었다 뿐이지 야설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정도인데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10권에서 일을 저질러 진짜 야설이라 불렸죠. 덕분에 애니의 서비스 씬도 수위가 아주 높았습니다. 스토리 설정이나 전개에서 접촉이 있어야 주인공이 강해진다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수많은 히로인들과 손잡고 키스하고 앉는데요. 물론 여동생들 외에도 이종사촌인 미호와 마리아, 소꿉친구 유키와 세리스, 유키의 친동생인 쿠루미, 인공생명체인 제스트, 대리모인 치사토, 심지어 남학생이었지만 여자로 TS가 됐다는 설정이 나나오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히로인들은 주인공과 주종계약을 맺고 있으며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죠. 현실에서 보면 막장인 설정이지만 애니기에 꿈꿔볼 수 있는 판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俺の通うこの新設校で前代未聞の生徒会長が誕生した。 사모님이 학생회장은 학원 러브 코미디 할렘물입니다. 이 애니는 메인 히로인이자 학생회장인 와카나 오이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주인공인 이즈미 하야토의 신부가 돼서 동거 생활을 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이는 미소녀의 학업, 스포츠도 만능인데다가 인기도 많고 오이와 하야토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도 동일한 사이인데요. 두 사람은 어렸을 적 친하게 지내며 사랑이 싹튼 결과 오이가 중학생 시절 멀리서나마 주인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주인공을 향한 오이의 애정 공세는 애니 내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애정의 수위가 좀 높습니다. 원작의 수위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런지 애니 관련 사이트에서도 화제가 됐을 정도였는데요. 이 캐릭터는 수위 상승의 최대 공로자로 오이가 나오는 장면마다 수위가 높아서 오이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상업 야애니 같다는 말도 꽤 나왔죠. 4화에서는 하야토가 서브 히로인 린이 소유하던 장난감을 압수한다며 자기 옷에 넣어버렸다가 실수로 작동되면서 현저 타임이 오는 장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물론 풍기위원장인데도 미드가 엄청난 릿, 틈만 나면 색드립을 쳐대는 풍기위원 마코토, 학생의 회계이자 츤데레인 카렌, 학생의 서기에도 도치코 속성이 있는 아야네 등 여기에 등장하는 다양한 히로인들의 서비스 씬도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들은 오직 이 서비스 씬을 위해 애니를 본다고 합니다. 정령사의 건물은 알레이시아 정령학교라는 정령사를 육성하기 위한 엘리트 여학교에 교장의 의뢰로 주인공인 카즈하야 카미토가 전학을 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애니는 정령이 등장하는 애니답게 히로인들 모두 정령인 만큼 아주 매력적인 것이 특징인데요. 메인 히로인 클레어 루즈는 로리, 송곳니, 폭력녀, 츤데레, 마조이스트 속성을 갖고 있는 데다가 도엠이라는 설정, 그리고 역캐들 중 유일하게 빈류라는 점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팀에서 후방 보조를 하는 피아나 레이 올데시아는 넓은 미드, 메가델의 청순, 공주, 요조숙녀, 요리치, 섹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원작 소설에서는 루즈와 요리 대결을 펼치거나
목욕할 때 욕탕에 수영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이 주인공의 등을 밀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王女様の私が背中を流してあげるわ。光栄に思いなさい。あんたたち何をしているのかしら。 히로인은 아니지만 이 은발의 로리 미소녀는 주인공에게 사랑에 빠져 계약해버린 정력으로 이상하게 중요 부분이 노출되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맨다리를 보여주는 것은 엄청 부끄러워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素足を見せろなんて神とのエッチ。 이 외에도 이런저런 캐릭터들이 많은데 여기에 등장하는 히로인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로인들 모두 최소 허벅지 스타킹에 검정 패티 스타킹을 신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실제로는 보기 힘든 꽤 매니악한 하얀 팬티 스타킹까지 착용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은근히 다리와 허벅지를 강조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며 특히 아이캐치와 엔딩에서는 대놓고 히로인들의 다리를 드러내주고 있죠. 엔딩곡을 부른 유닛 이름도 대놓고 니삭스입니다. 다리에 대한 집착 덕분인지 이 애니는 해외에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원작 소설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시리즈 6개 180만 부를 돌파했으며 고정 팬층이 많습니다. 다른 애니에서는 볼 수 없는 허벅지나 맨발, 다리에 흥미가 있는 분들은 이 애니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라자이아의 낙원은 에로게 미연씨 그라자이아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SF 할렘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카자미 유지는 재적 중인 학생이 5명뿐인 미야마 학원에 전학을 오면서 여학생들과 달콤한 생활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애니는 주인공을 비롯해 모든 히로인이 과거에 얽매인 상처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나온 애니들과는 달리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데요. 시카키 유미코로 예를 들면 유미코는 돈이 많기로 소문난 사카키가의 외동딸이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정략 결혼으로 사카키가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친정에서는 사카키가로부터 원조를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あなたが男の子だったらよかったのに。こんなもののせいだ。 때문에 유미코는 집안을 돌보지 않는 어머니와 자신을 회장 자리에 앉히려고 강압적으로 구는 아버지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고 항상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려 인간관계도 엉망이었죠. 원작에서 유미코와의 관계가 좋아지면 주인공에게 끊임없이 애정 표현을 하고 해피엔딩에서는 유미코와 결혼해 딸까지 낳았는데요. 하지만 애니에서는 이 부분이 축약돼서 유미코의 아버지에게 유미코가 죽은 걸로 처리되고 유미코가 유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행복하게 다니는 것으로 유미코의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ありがとう、お父さん。さよなら。 마츠시마 미치루는 완벽한 바보 포지션의 츤데레 컨셉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는 또 천연 츤데레 속성이 아닌 츤데레를 연기하는 캐릭터인데요. 어렸을 적 큰 수술을 치른 뒤 감정 없이 지내던 그녀가 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면 웃어주는 주변인들을 보고 일부러 츤데레 바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됐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주인공의 도움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되며 이 외에도 여동생 컨셉의 이리스 마키나 메이드 소녀 코미네 사치 등 수많은 미소녀들이 등장하죠. 이 애니는 에로게 원작의 심야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애니의 수위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4화에서는 미치루와 키스를 하는 걸 시작으로 여러 히로인들과 키스를 밥 먹듯이 하며 틈만 나면 아만의 미드가 등장하고 외로움을 달래는 히로인들의 모습도 아무렇지 않게 나온다고 하네요. 수위 높은 할렘물에 이 애니가 안 나오면 안 되겠죠? 바로 트러블입니다. 이 애니는 주인공이자 고등학생인 유우키 리토가 오랜 시간 짝사랑했던 사이렌지 하루나에게 고백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데빌룩 성의 왕녀인 라라 사타린 데빌룩에게 고백해버리게 됐다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은 데빌룩 성의 차기 왕위 계승자가 돼버리고 라라는 하루나와 같이 결혼하기 위해 주인공의 하렘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동생인 유우키 미칸과도 썸을 타기도 하고 원래는 남자지만 재채기를 하면 여자가 되는 렌과도 엮이면서 수많은 히로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죠. 忘れられないの。 트러블은 눈이 즐거운 서비스 씬을 위한 에피소드가 아주 많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역해는 무조건 서비스 씬이 나오며 방영 당시에도 수위면으로 화제가 될 정도였는데요. 참고로 DVD판은 대놓고 나오는 등 빼도 박도 못하게 19금입니다. 주인공은 시도 때도 없이 히로인들과 터치를 하고 툭 하면 넘어지는데 넘어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인공의 손이 히로인의 미드에 있거나 얼굴이 예상치 못한 곳에 닿는 경우가 수없이 많이 있기도 하죠. 작중 후반에는 주연이 아닌 조연에게도 플래그를 마구 꽂아버려 작품의 모든 역해로 하렘을 이룰 것 같다는 팬들의 평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높은 수위와 서비스씬 때문에 더 많은 인기를 끌게 됐다고 하네요. 성운의 퀘이샤에는 퀘이샤라는 특별한 힘을 지닌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퀘이샤들은 철, 구리, 나트륨처럼 자신들만의 고유 원소 단위를 조종하며 그 힘을 행사하는 존재들인데요.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 소년 만화일 것 같지만 성운의 퀘이샤에 등장하는 퀘이샤들은 자신의 힘을 효율적으로 내기 위해 성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유란 바로 여성들의 모유를 뜻하며 질 좋은 석유를 공급하기 위해 마리아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정도로 퀘이샤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今回の戦いで分かりました。マリアとサーシャのそばに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덕분에 야엔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편 전투를 치를 때마다 히로인들이 퀘이샤에게 수유를 해주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모습 덕분에 수위는 아주 미친 듯이 올라갔고 나중에는 이게 수유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위를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에서 수유는 싸우기 위한 에너지를 보급하는 행위라서 가볍거나 개그적인 느낌이 아닌 진지한 분위기로 연출되고 있는데요. 대놓고 수유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기타 수위 높은 묘사도 많아서 판치라 같은 하반신 노출은 가볍게 나오는 수준이죠. 거기에 서브 히로인 중 하나는 진성 M이고 이 외에도 여장남자, 오이시, 백합, 네토라레, 근친상가는 물론 모녀 히로인들이 주인공에게 대놓고 달라붙으며 각종 묘사 또한 엄청나게 나옵니다. 더불어 초반부터 악역이 반토막 나거나 전쟁 범죄가 자세하게 묘사되는 등 다른 여러 방면에서도 수위가 높죠. 주인공인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헬, 줄여서 샤샤도 다른 퀘이샤들처럼 여성의 성유를 먹는데 작중 초반에는 테레사 베리아를 파트너 삼아 그녀의 성유만 먹더니 후반에는 초유인 오리베 마후유, 노출 정도로는 아무렇지 않은 도지코 야마노베 토모, 핑크색 양갈래의 거유인 스지도 미유리, 진성 M, 레즈, 로리코린, 카츠라기 하나 등 눈앞에 보이는 여자들은 다 빨아버립니다. 덕분에 애니가 정말 많은 인기를 얻어서 2기까지 제작될 정도였다고 하네요. 오늘은 하렘물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은 하렘물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평소 러브 코미디를 자주 보지만 하렘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히로인 한 명 말고도 더욱 매력있는 많은 히로인들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더군다나 수위가 높은 하렘물이면 가볍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을 때 서비스 씬도 잔뜩 볼 수 있고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애니를 가장 좋아하시나요?